지금부터는 2월 정규반에 대한 모집 요강을 좀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개강은 언제 저희가 시작이 되죠? 2024년 2월 12일이 개강입니다. 그리고 모집 대상 좀 보도록 할까요? 모집 대상은 2025학년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이고, 일단 전형이 나눠져 있죠. 네네. 특별전형, 일반전형이 나눠져 있는데, 특별전형에는 우선 선발 전형과 일반 전형이 있습니다. 자, 경호 학생이 2월 정규반에 들어왔다고 했죠. 그때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대학 원서를 썼었나요? 그때? 네, 원서를 가나다군 재수할 생각으로 상향 지원을 했고, 네. 그다음에 깔끔하게 대비가 떨어지고 친구랑 같이 학원에 가자. 그래서 방문 상담 했던 거 기억나세요? 방문 상담? 저 말고 친구가 방문 상담을 하고, 그러고 저를 꼬셔서 제가 가게 됐죠. 친구가 더 마음에 들었었나 보네요, 이게. 네, 친구 마음에 들었고, 친구가 저 수학 성적이 좋다는 거 어필해가지고 학원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특별전형에서 우선 선발이 있잖아요. 그럼 우선 선발로 들어왔겠네요. 경호 학생 같은 경우는 수학이 특별히 좋은 맞네. 일반 학생이라 선발. 우선 선발은 국수영탐 중에 2개 합이 5등급인 학생. 이 학생들 선착순 35명이고 반편성고사랑 무관하게 최상위반에 배정한다는 조건이죠. 이제 네. 성적표 제출하셔야 되는 거고, 경호 학생 같은 경우는 국어 2등급 이내나 수학 2등급 이내, 특정 과목 하나 잘하는 걸 좀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반편성고사는 무관하게 이것도 최상위반에 배정하겠다. 이 전형을 통해서 최상위반 배정받고 들어온 거예요. 최상위반에 배정됐을 때 장점이 있었죠. 윗반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일반 전형 지원자격이 어떻게 되죠? 일반 전형은 선착순 모집은 국수영탐 2개 합이 7등급 이내인 학생들이고, 네. 그 다음에 성적수는 2개 합이 9등급 이내. 네. 그 다음에 내가 성적이 좀 잘 나오지 않았다,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학원을 오고 싶다 네. 하면 면접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면접 전형 문의 전화 주시고 면접 시간을 잡고 학원에 방문하셔서 면접 전형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경호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자사고를 다녔었잖아요. 기숙학원에 익숙한 학생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좀 낯설고 좀 그랬었나요? 아니면 좀 편안한 느낌이었나요? 다행히 저는 친구랑 같이 갔는데, 네. 다른 애들은 네. 혼자 온 친구들이 많아서 그쵸. 좀 적응하기 힘들었고. 그렇죠. 그때 학생들이 어떻게 잘 이렇게 이겨냈었어요? 뭐 부모님한테 조언을 받기도 하고 친구들이 달래주기도 하고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상담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이 좀 있었나요?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왔을 때 제 인적사항이나 이런 거, 네. 특징들 이런 거 적고, 네네. 생활담임 선생님 또는 학과담임 선생님과 맞네. 상담을 하고, 식사 시간이나 네. 자기 전에 짬나는 시간에 같은 방 애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친해지고 적응을 빨리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맨 처음에 좀 힘들다가 친구들끼리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다가 더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생활담임 선생님이나 네네. 그리고 학과 선생님을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만 조금 이렇게 적응을 고생을 잘 하지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잘 적응이 된다는 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2월 정규반 모집 요강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 다음부터는 저희 학원의 컨텐츠, 특별한 학습 관리 생활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국어 프로그램 컨텐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국어에 대한 국어 점포. 네, 경호학생 기억나죠? 이거? 네, 점프 기억나죠? 네. 어떤 프로그램인지 일단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 네, 일주일에 2시간 정도 더 추가로 있는 수업이고요. 학원에 계시는 선생님, 국어 선생님 3분이 나눠서 수업을 하십니다. 네. 국어 성적을 6개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D, E, F 반이 있고, 이제 아랫반, A, B 반 같은 경우는 문학 위주의 수업을 하는 거고, 중간반, 비문학 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위반 아이들은 실전 문제 풀이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겠죠. 네, 경호학생 이거 돈 많이 받았죠? 그쵸, 일단은 기본적인 수업 외에 추가적으로 또 국어에 대해서 그렇죠. 또 수준에 맞게 교육을 해주셔가지고, 그걸로 네. 이제 내 위치를 알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본이 그리고 선생님들도 좀 맞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그쵸. 국어가 또 이제 선생님들 따라서 애들이 많이 갈려가지고, 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선생님의 수업을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국어 점법은 학생들이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 성적 향상에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는 세부적인 컨텐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국어에 대한 일일 일독이 있어요. 일일 일독은 좀 설명을 잠깐 하고 동호학생한테 좀 물어보기도 네, 해볼까요? 이거는 뭐 과제 형태로 나갈 거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앞으로 과제 형태로 나가는 거고 일주일에 3번 독서 지문을 2지문씩 풀게 하는 거죠. 네. 풀어서 선생님들이 확인하실 겁니다. 네. 이게 막 교재 생각나죠? 비문학이 막 그죠. 섞여 있어요. 이런 거 자주 읽는 게 어떻게 도움이 될 것 같나요? 좀 확실하게 글을 안 읽다 보면은 또 이게 감을 또 잃어버려가지고 꾸준하게 조금이라도 다 계속 머리를 리프레시 해줄 수 있는 그런 지문이어서 많이 도움이 됐죠, 이것도. 네, 일일 일독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제 고득점을 막기 위해서는 분명히 좀 필요한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경호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어 응급처치가 있는데 모의고사 보고 난 후에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죠. 네, 응급처치는 모의고사 후에 이제 성적이 향상이 덜 됐다. 이러면 선생님들이 부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코칭 해주시고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경호 학생 혹시 국어 선생님과 상담 많이 했었나요? 엄청 많이 했죠. 사실 어. 국어 성적 올리는 게 제가 제일 1순위로 삼았던 목표였거든요. 그때도 생각이 나거든요. 제가 국어에 대한 거를 굉장히 신경 써서 정말 했던 제가 기억이 나요. 실제로 선생님들하고 상담 많이 하면서 좀 정말 도움을 받았었죠. 그쵸? 그때 당시 어떤 형태로 좀 상담이 이루어졌었어요? 일단은 네. 국어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되냐 라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선생님은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풀던 풀이법을 버리고 새로 나를 따라 시작해라 해서 선생님 풀이법 갔죠. 그렇게 해서 가다가 모의고사를 보면 성적이 나오는데 네. 성적이 만약에 침체되거나 또 떨어지면은 또 선생님의 풀이 방법이니까 아, 네네. 같은 선생님한테 가서 계속 왜 그렸냐 그럼 또 뭐가 문제였나 같이 고민을 하면서 또 이제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어떤 가르쳤던 방법적인 부분들을 적용하고 예. 다시 그 적용했던 부분들을 성적으로 확인한 뒤에 뭔가 잘 안 됐을 때 다시 한번 상담하는 형태로 계속 반복을 했었네요. 그쵸. 맞습니다. 이런 형태가 사실 국어 응급처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어 점법인데 아까 이건 설명을 좀 저희가 앞에서 했죠. 네, 그리고 국어 수준별 수업입니다. 네네 그리고 특특국어. 특특국어는 저희가 6평 대비 1.5학기가 있어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네. 건데 학기 설명. 네네. 그때 이제 특강 해주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주제별 특강, 그걸 특특국어라고 부릅니다. 그 경호 학생은 이때 6월 모평 대비 그냥 그때는 혼자 했었나요? 그쵸. 그때는 1.5학기는 없었어요. 지금 이렇게 저희가 대비를 해줄 거거든요. 예. 같이 선생님이랑 함께. 그러면 도움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쵸. 이게 국어가 또 선택 과목으로 몇 개 선택하는 걸로 바뀌어가지고 네. 이제 모든 수업을 다 듣는 것보다는 네. 내가 당장 시험 볼 거를 일단 한 번 더 점검을 받는 게 성적 향상에는 도움이 많이 되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어 오답 치료가 있네요. 모의고사 보고 난 후에 저희가 해드는 프로그램이죠, 이것도요. 네, 저희 뭐 국어, 영어, 수학 다 오답 치료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 네. 뭐냐면 시험 보고 나면 우리 학원 학생들의 오답률이 다 붙어요. 정답률, 오답률이 다 문항별로 붙고 특히 우리 학원 애들이 오답률이 많은 게 있다 하면 선생님들이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아이들한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형 비슷한 문제를 계속 푼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경호 학생도 이거 오답 치료를 많이 도움을 받았을 것 같아요. 아까 국어를 많이 신경 썼다고 했으니까. 예. 어떤 형태로 기출문제 사실은 많이 풀어봤었죠? 그쵸. 네. 그리고 또 기출문제 풀다 보면은 사실 애들이 많이 자주 틀리는 거는 이게 또 신유형으로 나오든 새로운 모의고사 나오든 그것도 자주 틀려가지고 이제 그런 자주 틀리는 그런 것들을 한번 다 같이 바로 잡고 만약에 이겨낸다 그럼 이게 또 최상위권으로 가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어쨌든 틀리는 문제를 맞추는 게 우리의 주된 목표니까요. 네. 네,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전 봉투 모의고사. 네. 이게 이제 봉투 모의고사는 네. 이제 좀 전에 경호 학생이랑 잠깐 네. 얘기할 때도 이거 해요? 막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이때 경호 학생 엄청 많이 했었죠. 네, 근데 이게 예전에는 아이들이 이제 자기들이 다 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학원 차원에서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실전 봉투 모의고사를 시간을 정해놓고 아이들 모아놓고 풀려서 체크를 해주고 선생님들이 특강도 해주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도움 많이 되겠죠. 경호 학생 많이 했죠. 사실 그때는 이제
외부로 못 나가는데 네. 외부 거를 하려고 약간 좀 부모님께 좀 한 번 더 죄송해지는 그런 아, 거였는데 그쵸. 네. 맞아요. 근데 이걸 또 학원에서 해주니까 네. 전 이 학생들 좀 부럽다 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렇죠, 맞습니다. 국어는 특히 실전 공통용사, 그러니까 실전 대비 연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1교시이기도 하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네, 국어 심화 특강, 이건 이제 유료 특강이죠. 네, 유료 네, 특강입니다. 심화 특강은 유료 특강이긴 한데 네. 본인이 원하는 선생님 골라서 돈을 내고 유료로 특강을 더 듣는 거예요, 추가로.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어에 대한 프로그램을, 컨텐츠를 얘기했고요. 다음은 수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 레벨업 수업 있죠. 네, 수학 레벨업 수업도 일주일에 2번 추가적으로 더 하는 수업인데 수학 성적으로 반을 나누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 저 기억이 나요. 경호 학생이 어떤 선생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레벨업을 했던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레벨업 3이었겠죠. 3이었겠죠. 맞아요. 잘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엄청 따라다니면서 선생님 쫓아다니면서 어떤 문제도 많이 요구하기도 하고 많이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일단 수학은 아무래도 좀 자신 있었는데 그래도 내가 틀리는 것들을 보면은 네. 항상 뭔가 놓쳐서 틀리는데 그 네. 놓치는 부분을 선생님들이 잘 잡아주시고 그렇죠. 그게 참 이름값 하는 레벨업이죠 그게. 그 말이 맞네요, 맞아요. 정말로. 이렇게 이제 레벨업 수업들이 수준별로 또 다시, 그러니까 저희가 수준별 수업을 정규 수업으로 하고 있지만 다시 거기에 또 다시 세분화된 수준별 수업을 다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학에 좀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수학에 대한 컨텐츠를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수학 1일 30제가 있네요. 네, 1일 30제는 뭐 별거는 아니기는 하지만 굉장히 네.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냥 연습장이에요. 연습장을 나눠줄 거고 하루에 30문제 여기다 꼭 풀어라. 네. 그러면 한 권을 다 한 달에 채우게 되면 거의 한 1000문제 이 정도 네네, 되거든요. 그쵸. 이거를 선생님들이 확인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개념을 완성하는 동안 문제를 이제 정해진 양을 풀어놓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1학기에만 하는 거예요. 맞아요. 경호학생 예전 생각해보면 하루에 몇 문제씩 수학 문제를 좀 풀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어느 정도 좀 잘 돼 있기 때문에 많이는 안 풀 수 있지만 고난도 문제를 풀다 보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어쨌든. 그쵸? 그때 당시에 몇 문제 정도 풀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아무리 수학 성적이 좋았어도 네. 이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계속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좀 쉬운 문제부터 해가지고 어려운 네. 문제까지 좀 나눠서 풀었는데 그럼 30문제는 와. 하루에 30문제면은 네. 그럼 지금 많이 시간으로 보자면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는 걸리거든요. 기본적으로요. 그 정도 투자하라는 의미도 네,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려운 문제를 풀면 사실은 이 문항수가 좀 줄어들긴 합니다. 네. 자, 수학 레벨업. 그 다음 컨텐츠는 수학 레벨업인데요. 아까 앞에서 이야기를 좀 어느 정도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수학 오답 치료가 또 있네요. 국어에서도 했지만. 네, 오답 치료도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후 이제 학원 아이들의 문항 분석을 한다. 그 다음에 네. 오답률 많은 문제, 비슷한 유형들을 기출 문제에서 이제 뽑아서 아이들을 자꾸 풀게 하는 거죠. 반복적으로. 맞아요. 이게 지금 그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틀린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비슷한 문제를 다시 틀리지 않는 거기 때문에 사실 경호 학생한테는 굉장히 더 도움이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그리고 어쨌든 오답을 나왔을 때 철저하게 분석하고 앞으로 틀리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이걸 많이 정리를 했었나요? 그때 당시에? 특히 이제 수능 직전에 가면은 수학 문제가 틀렸다. 왜 틀렸냐 보면은 일단 뭐 계산 실수 아니면은 내가 몰라서 푼 건데 네. 몰라서 못 풀으면은 그거를 선생님과 같이 고민하면서 하다 보면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럼 이런 아이디어들이 쌓이면은 네네. 이제 점점 더 커지고 이제 네. 빅데이터가 돼가지고 수학에서 네. 이게 다른 또 수능에서 나오는 신유형을 풀 때 그 빅데이터가 아주 큰 도움이 되죠. 네, 알겠습니다.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네.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리고 수학 그룹 티칭. 지금 저희가 수학은 굉장히 좀 세분화, 수준별 세분화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데 이 수학 그룹 티칭은 시기별로 주제별로 좀 다르게 저희 진행하죠.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어차피 대다수를 놓고 상대로 수업을 하는 거니까
이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 못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나 주제별로 아이들 모아요. 5명에서 10명.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맞아요. 수원에서 어디 삼각함수 정말 몰라. 절대적으로 몰라. 그럼 거기를 해결해 주겠다는 얘기고 이걸 그룹 지어서 소수 그룹 티칭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학생들이 그룹으로 좀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선생님이 없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지속성이나 그리고 좀 성적 향상에도 좀 더디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 한 명이 들어가서 이걸 도와준다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이렇게 5명에서 10명 사이로 경호학생이 이렇게 들어가서 수업을 듣는다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들으면은 일단은 선생님한테 들은 거를 네,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네네. 서로 그것도 있군요. 수업 내용 같은 것들을 같이 보면서 네. 서로 시너지도 생기고 네. 또 내가 몰랐던 걸 알려주면은 남한테 알려주는 게 공부가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플러스 되는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학 22, 70. 이게 이제 22문항을 70분 안에 푸는 프로그램이죠. 네. 이거는 이제 다 시간 훈련에 관계되는 건데 22문항을 70문제 풀겠다. 그 다음에 27문제를 100분에 풀게 하겠다. 이건 네네. 약간 실전 훈련을 시키는 거죠. 음. 시간 안배를 잘 해야 돼요. 이제 아이들이 시간 안배를 잘 못해서 놓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경호학생도 6월 모평정이나 9월 모평정 수능 전에 이렇게 실전 연습 많이 했었죠. 그쵸. 예. 이런 식으로 이게 뭐 아까 이제 국어에서 말했듯이 공통문구에서도 많이 풀지만 어떤 그 난이도별로 이렇게 정리해서 풀기도 했었나요? 예. 왜냐면은 특히 수학은 확실히 킬러 문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 그렇죠. 킬러 문제 푸는 시간을 따로 빼놓고 다른 것들을 완벽하게 풀기 위해서는 그것 또한 오케이. 연습이 더 필요해가지고 네네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수학 이제 심화 특강. 이게 유로 특강이죠. 네, 8주 과정의 심화 특강이고 본인이 네. 원하는 선생님 수업을 더 듣게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학에 대한 컨텐츠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영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어 CNC가 있습니다. 예, 영어는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는 건데 네. 수준별 수업이기는 하죠. 근데 네. 이제 억지로 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하등급 밑에 아이들은 학원에서 배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의무적으로 성적이 올라갈 때까지 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음. 구문 독해반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지문 독해반, 실전 독해반 이렇게 해서 수준별 수업을 듣게 합니다. 네. 경호학생 이때 영어 CNC 활용을 잘 했었나요? 아까 영어 등급을 잠깐 언급했었는데. 네. 네. 그래도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실전 독해에서 했는데 네네. 아, 진짜로? 예, 제가 이제 좀 모자랐던 문제 풀이, 문제 유형들에 관련 익숙하지 않았던 것들 이거를 많이 익숙하게 접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영어 CNC 마지막까지 들었었어요? 그때 끝에까지, 수능 끝에까지? 수능 그때까지는 안 했고 저는 아, 따로 9월 모평 전까지? 예. 네, 알겠습니다. 사실 2등급만 돼도 네, 사실은 네. CNC는 굳이 듣지 않아도 사실 되거든요. 네. 다음은 영어에 대한 주요 컨텐츠를 좀 보도록 할게요. 영어 영단어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도돌이 영단어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도돌이 영단어가 어떻게 저희가 운영이 되죠? 자기가 틀린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매번 본인이 틀린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각자 개인마다 문제 다 틀린 거죠. 네. 그러니까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본인도 내가 저번 시험에 못 틀렸는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경호학생이 만약에 이 시험을 영어 단어 시험을 저희가 진행을 할 때 공부를 했었으면 훨씬 더 잘 성적이 오르지 않았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네. 그 남학생 같은 경우 꼼꼼히 정리 안 하는 애들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맞아요. 좀 이게 확실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듣기네요. 듣기는 정말 계속적으로 틀어주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듣는 거고, 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듣기 평가를 일주일에 3번 반복적으로 듣는다. 영어 이렇게 물어보면 좀 그러시는데 공학생 영어 듣기는 다 맞았나요? 아쉽게 하나 틀렸어요? 네. 근데 그래도 영어 듣기가 사실 뭔가 시간을 할애해서 하기가 네. 좀 그쵸. 애매했는데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렇게 효율적으로 일주일에 3번씩 하면은 계속 쭉 흐름이 이어나가고 그럼 이제 저랑 달리 다 이걸 꾸준히 하면은 다 맞추실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영어 단어가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되면 사실은 이제 뭐 독해도 어느 정도 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난도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도 정복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죠.
예, 고난도는 빈칸 뭐 삽입, 순서 네. 정하는 거, 문장 삽입 네. 이런 거 집중적으로 수업을 하고요. 아무래도 이런 것만 맞춰주면 그렇죠. 2등급 이상 나오는 거는 걱정 없습니다. 경호학생 3등급이 나왔네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지? 고3 때 있었어요. 네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영어 이제 오답 치료가 있습니다. 영어 오답 치료는 수학이나 국어랑 마찬가지예요. 네. 매월 모의고사 보면 저희 학원 애들 문항 분석해서 많은 유형, 그러니까 많이 틀린 유형을 반복적으로 문제에 훈련시킨다. 지금 경호학생은 이제 오답 치료랑 제가 같이 좀 얘기하려고 아까 이제 질문하지 않았는데, 네. 고난도 문제 이걸 좀 얼추 다 맞았었어요, 수능 때. 현역 때는 좀 이제 힘들었는데 네네. 이제 수업 역사적 설명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는 그래도 이쪽에서는 많이 맞았는데 네네. 대신에 좀 잔실수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점수가 좀 안 나왔거든요. 그래도 네. 킬러 문제들을 확실하게 음, 잡아주고 가면은 네. 안정감이 있죠. 네네. 사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법 정리하는 게 있네요. 프로그램 중에. 6월 모평 전에 단기 어법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어법 정리 특강이 있으니까 꼭 들어주시면 좋죠. 네. 그리고 영어 이제 클리닉이 있습니다. 클리닉은 이제 항상 저한테 많이 찾아와서 아이들이 이제 어필을 하는 건데 성적이 올라가기 전까지 빼주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등급이 잘 나오지 않는 애들은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영어 심화 특강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어까지 저희가 콘텐츠를 살펴봤고요. 이제 탐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짜 올해, 그러니까 2023년이죠. 올해 네네. 저희가 탐구 2등급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을 했습니다. 이 탐구 2등급 프로젝트에 대한 컨텐츠라고 볼 수도 있죠. 지금 이제 네. 설명할 내용들이. 탐구 원샷 특강이 있어요. 네. 탐구는 모평 전, 6평 전, 9평 전, 수능 전에 그러니까 그 단원의 어려운 주제를 1시간 더 이제 수업을 아예 몰아가지고 특강을 해주는 거예요. 특강.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생명이면 유전이다. 뭐 사용하면 도표 특강이다. 이런 것들을 정해주는 거죠. 경호학생은 이런 주제별로 사실은 하는 특강에 대해서 도움을 좀 많이 받았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특히 사회과 탐구가 네. 많이 문제 하나로 등급이 아주 많이 갈려가지고 네네네. 근데 또 그 등급을 갈리게 하는 문제들이 항상 또 매년마다 또 기출마다 보면은 주제가 똑같고 거의 비슷하고 많이 그쵸, 비슷한데 그쵸. 그거를 이제 뛰어넘기 위해서는 막판에 한번 딱 수업 받고 네네. 그럼 계속 머리 남기고 그 시험을 보면은 이제 네. 등급을 잘 맞을 수 있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탐구 3+1이라고 해서 저희가 정규 수업이 지금 3시간인데 네. 아무래도 특히 이제 어떤 수업을 나가다 보면 개념이 조금 더 길어지고 설명이 좀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하나 더 추가한 네, 프로그램이죠. 예, 그래서 1시간 더 추가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진도도 제대로 따라가게 하는 거고 좀 네. 어려운 문제를 반복적으로 뭐 수업을 해주시는 것도 활용을 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 경호학생은 그때 탐구 공부하면서 시간적으로 정규 수업에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 좀 들지는 않았었어요. 솔직히 제가 했을 때는 조금 네. 부족하긴 했죠. 왜냐면은 일주일에 다른 국영수도 할 게 많은데 탐구까지 아. 시간을 할애하고 싶은데 정규 수업에서 뭔가 좀 아쉽고 근데 거기서 오케이. 1시간 더 늘어나면은 네네. 네. 모자란 게 채워지죠. 그렇네요. 확실하게 이건 좋은 프로그램인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탐구 일요 기출 모의고사. 좀 이름이 길죠? 쉽게 말해서 기출 모의고사를 일요일에 본다는 건데 어떤 프로그램이죠?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모아놓고 기출 모의고사를 매주 보게 하는 거죠. 성적이 항상 돼야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마다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기출 모의고사를 풀려서 기출에도 꼼꼼히 확인하고 넘어가자는 게 목적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점수 기출인데 잘 못 풀게 되면 결국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자신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경호학생 기출 문제 많이 풀어봤었죠, 탐구요? 기출은 기본이죠. 기출은 기본이죠. 그쵸. 네네, 그렇죠. 상위권 친구들은 특히 더 기출에 네. 좀 집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완벽하게 더 해놓기 위해서요. 탐구 리뷰가 있습니다. 기출 문제를 풀고 나서 하는 프로그램이죠. 풀고 나서 본인이 시험을 어떻게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네. 더 잘 됐고 안 됐고를 적어서 내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확인하시고 이제 뒤에 나오는 탐구 개별 상담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모의고사 보고 나서 개별 상담하는 자료로 이런 것들이 다 쓰입니다. 경호학생도 이렇게 이제 모의고사나 기출 문제를 풀고 나서 나름대로 분석을 계속 했었죠. 그쵸. 특히 또 사회과 탐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윤리 이쪽은 철학자들이 항상 똑같은데 그러면은 기출마다 나오는 또 표현들이 있고 함정 표현들이 있어요. 네네. 이거를 또 맞아요.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탐구 이제 개별 상담 이루어집니다. 모의고사 보고 리뷰하고 그다음에 개별 상담 이루어지고. 네. 네. 항상 개별 상담하죠. 일정 등급이 안 되면 더 불러요. 그렇죠. 불러서 어디가 부족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계획 같이 짜고 상담하는 거죠. 탐구 선생님한테 질문도 많이 하셨죠? 그렇죠. 네, 경호 학생. 네. 그리고 성적 공개를 합니다. 이거는 경호 학생이 다닐 때는 없었던 일이죠. 맞아요. 저희는 요새 게시판에 다 붙여요. 네. 시험 다 붙이는데 1, 2, 3등급인 학생들은 이름을 붙이고 네. 그 밑에 학생들은 학번으로 붙여요. 네. 이거는 이제 본인이 약간 동기부여도 돼야 되는 거고 네. 왜냐면 성적이 많이 올라간 애들은 왜 안 붙이냐고 와서 얘기하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고 선생님들도 확인하시라고 본인이 가르치시는 과목에 어떤지. 경호 학생 만약에 성적이 공개된다라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열심히 해야죠. 이게 저희가 바라는 맞아요, 거거든요. 사실 맞아요. 이게 저희가 바라는 거예요. 어, 동기부여. 이게 동기부여거든요. 또 이제 네. 탐구 성적이 갑자기 이제 50이 됐다. 그러면 이제 아. 어깨 좀 피고 그쵸. 네네. 맞습니다. 자신감이 늘어나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정말로 바라던 예, 바거든요. 바라는 거야. 네, 맞습니다. 그리고 탐구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죠. 네, 탐구 설명회는 거의 모평 전에 수시로 하는 것 같은데 이제 학생들이 국영수, 특히 수학이나 이런 데 할애하느라고 탐구 공부 별로 안 해요. 네. 그리고 자꾸 뒤로 밀어놓죠. 네. 근데 사실 정시 원서를 쓸 때 보면 탐구나 수학이나 국어의 반영비율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탐구를 소홀히 하다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강조해 주는 거예요, 학원에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회를 수시로 엽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경호 학생이 영어를 한 번은 잘 못 봤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탐구에서 이걸 탐구에 대한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만회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또 이제 저는 경제를 봤었는데 경제가 표준 점수가 네네. 어려운 만큼 표준 점수가 높아가지고 오. 거기에 대한 이점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탐구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공부하다 보면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역사적 사명의 컨텐츠 부분들을 국영수 탐구까지 해서 다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학원만의 역사적 사명 학원만의 특별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역사적 사명의 특별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학습적인 부분을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기 프로그램을 자세하게 이야기할 텐데요. 먼저 1학기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1학기는 학생이 입교해서부터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전까지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 네네. 1학기의 핵심은 국어, 수학, 수준별 이동 수업입니다. 들어오면 아이들이 국영수, 반편성 모의고사를 봐요. 반편성고사를 본 거 가지고 반배정을 받지만 국어나 수학은 내 반에서 수업 듣는 거 아니고 국어 성적에 맞는 반, 수학 내 성적에 맞는 반으로 이동 수업을 합니다. 본인 성적에 맞는 수업을 들으면서 실질적으로 과목별 도움을 받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경호 학생은 그 당시에는 이렇게 반편성을 하지 않았죠. 그죠. 네, 그때는 국영수로 반편성을 했었죠. 국영 성적으로 반편성을 했고 국어, 수학 이렇게 분리해서 수업을 하지 않았어가지고 조금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나누어서 수업을 했더라면 더 도움이 됐겠죠. 그렇죠. 이게 수업하는데 네. 같은 반이어도 네. 과목마다 수준차가 좀 있으면은 네. 선생님 맞아요. 입장에서도 못한 좀 성적이 낮은 친구를 끌고 가고 싶은데도 네. 이게 좀 어렵고 맞습니다. 잘하는 친구들은 더 나아가고 싶은데 맞아요. 이게 저희가 그걸 사실은 생각했던 부분들이에요. 국영수로 반편성을 했을 때 국어나 수학에 대한 편차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국어 수준별 수업, 수학 수준별 수업으로 아예 나눠버립니다. 경호도 들어올 때 수학 성적은 좀 좋았지만 국어가 걱정이 많았다. 수학은 좀 윗반 수업을 듣는 거고 국어는 네. 좀 아랫반 수업을 듣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1학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은 1.5학기입니다. 1.5학기는 6월 모평에 대한 이야기죠. 1.5학기는 이제 저희 학원에만 있는 학기예요. 이게 뭐냐 하면 6평 전에 2주에 정리하는 특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입교해서 뭐 서너 달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6평이라는 중요한 첫 번째 평가 모의고사가 있고 그냥 흘러가듯이 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하고 2주 동안 새로운 교재로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6평 준비를 다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6월 모평 대비하는 게 학생들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2학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학습적으로 내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이 점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준비 과정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되거든요. 경호학생은 그 당시에는 학기는 없었었죠. 네, 맞아요. 대신 뭐 6평 준비를 하긴 했어도 체계적으로 새로 뭐 하나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뀐 걸 보니까 나는 수준별로 수업해서 그 선생님이 또 1.5학기 준비를 해준다. 네, 맞습니다. 잠깐 경호학생이 얘기를 했지만 6월 모평을 대비해주는 어떤 선생님별로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학원 전체 프로그램으로 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학생들한테는 6월 모평을 준비하는 데서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2학기 프로그램 보도록 할까요? 2학기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이 되죠? 2학기는 6평 끝나고 나서 반편성을 전체 다시 합니다. 그동안 공부한 결과에 따라서 반편성을 다시 하고 네. 6월 평가원 끝난 후부터 9평 전까지를 2학기라고 얘기해요. 그 핵심은 뭐냐면 수학은 수준별 수업을 그대로 합니다. 네. 대신에 국어, 영어, 탐구는 강사 선생님을 골라요. 본인이 원하는 선생님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적에 따라서 선택 수업을 하게 되는데 본인이 일정 성적 이상을 유지했으면 6평이니까 4월, 5월, 6월 모의고사의 경우 2등급 이상인 과목이 나왔다. 그러면 일부 선택 과목 뺄 수 있어요. 네. 국어면 문학 하나 빼고 비문학을 듣는다든지 수학은 수원 하나 빼고 수투만 듣는다든지 본인이 잘하는 과목은 수업을 좀 줄이고 취약한 과목의 자습 시간을 늘린다는 게 핵심이에요. 네. 이게 2학기 수업 시간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호학생이 다닐 때는 세분화시켜서 수업을 진행하진 않았었죠. 그렇죠. 6평이 가장 중요한 게 재수작하고 처음 보는 평가원 모의고사이기도 하고 평가원이면 다 같이 보는 거니까 네네. 객관적인 내 실력이 나오는 그런 시험이잖아요. 네, 맞아요. 내가 뭐가 모자란지 아까 했던 뭐 국어, 영어, 수학 했던 선생님과 상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능을 위해 도약하는 첫 번째 단계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준비하기 위한 일단 선택 수업 이게 네. 좀 큰 강점을 가지죠. 특히 국어에 대한 강사의 선택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쵸. 선생님별로 이 가르치는 성향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분명히 그런 부분도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죠. 네. 수학은 이제 그대로 1학기처럼 수학 수준별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3학기는 이제 9월 모평 이후죠. 3학기 같은 경우는 9평 끝나고 난 후에 수능이 이제 한 2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에요. 네. 완전히 강사를 골라요. 과목도 골라요. 네. 대신에 전부 뭐 빼거나 듣거나 이런 게 아니라 최소한의 필수는 듣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자습으로 돌리거나 강사 선생님을 다 골라서 수업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학생들마다 시간표가 다 달라지게 되죠. 네, 맞습니다. 학생들이 사실은 이제 마지막 때 자습 시간에 대한 부분들 확보, 그리고 부족한 과목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메꿀 것인지, 나랑 맞는 선생님을 좀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들, 뭐 여러 가지가 다 네. 복합적으로 사실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다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완전 선택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학생은 완전 선택제 수업으로 진행하게 됐을 때 장점은 좀 뭐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 계속 똑같은 특히 국어 네네. 똑같은 선생님의 커리큘럼 계속 들으면서 네. 내 거를 쌓아온 다음에 네네. 선택제를 하니까 자습 시간도 많아지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그런 수능에 관련된 지식들, 네네. 기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네.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경호학생이 말한 게 이런 것 같아요. 2학기 때부터 강사를 선택할 수 있으니 3학기 때도 또다시 같은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 이게 분명히 학습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거죠. 연관성을 가지면서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말이 맞죠? 그죠? 예.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3학기 10주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네네. 이 10주 과정이 좀 5주 나누어서 저희가 프로그램이 이루어져 있죠. 처음에는 이제 3학기 완전 선택만 하다가 네. 이 파이널 10주에서 세미파이널, 리얼 파이널로 나누게 된 거예요. 네네. 아이들이 처음에 선생님을 선택하고 수업을 선택했지만 이거를 끝까지 가져가는 중간에 불안감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수능이 점점 다가오니까. 그래서 저희가 5주 나눠 놓은 다음에 앞에 5주를 들어봐라. 그리고 이제 선생님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시간표 조금 수정의 기회. 그래서 마지막에 5주를 해보고
마지막 5주는 리얼 파이널이라고 해서 최종 강사와 과목을 선택한 후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때는 거의 매주 모의고사를 보면서 수능 실전 대비를 완벽하게 하게 되는 거죠. 경영학생은 3학기 때 좀 어떻게 보내는지 좀 궁금하긴 하죠. 저는 계속 네. 실전 대비 파이널 그런 모의고사들 가지고 풀고 네. 국어는 선생님 수업을 들었던 만들어 온 거를 계속 모의고사에 적용을 시키고 그걸 또 혼자 피드백하고 또 오답 정리도 하고 저만의 것으로 만든 다음에 네네. 계속 수능을 준비했었죠. 그때 자습 시간도 어느 정도 막 확보가 됐었죠. 그래서 충분한 자습 시간으로 혼자서 할 수 있었는데 네네. 다만 혼자서 하니까 좀 힘든 게 네. 같이 하거나 선생님의 지도가 있으면은 네.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네. 시간적으로 좀 여유롭지가 않다라는 생각했거든요. 그게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5주 동안에 수업량을 좀 줄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5주 후가 지났을 때 수업량을 늘리는 학생들도 꽤 많아요. 경호학생이 말했던 것처럼 혼자 좀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됐을 경우는 5주 후에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네, 강사 선생님들을 수업 시간도 늘릴 수 있고 강사도 바꿀 수 있다. 네네. 이게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1학기, 2학기, 뭐 1.5학기, 3학기에 대한 교재가 저희가 따로 있죠. 네, 1학기, 1.5학기, 2학기, 3학기 교재를 이제 네. 학원에서 다 만들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네. 학생들이 이것을 따라오는 것만으로도 웬만한 기출이나 번역 문제들은 다 소화 가능합니다. 네. 시중 교재도 많이 학생들이 활용하고 있지만 저희가 충분하게 교재에 대한 연구나 뭐 편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교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호학생 선생님들이 부교재를 줬던 것들이 기억이 나죠. 대부분 프린트가 좀 많았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보관하기가 힘들고 또 어쩔 때 보면 사라질 때도 있었고. 맞아요. 사실은 한 4년 전 네네. 이때부터 자체 교재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자체 교재로 수업을 진행함으로 해서 경호학생이 말했듯이 이게 낫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던 어떤 프린트물들이 하나의 교재로 이제 완성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수준별 수업 교재가 있어요. 네. 네, 수준별 수업 교재 당연히 이제 수학에 그다음 수학, 네, 그렇죠. 레벨업, 국어 네. 점프어, 네. 영어 CNC, 탐구에 관한 교재도 다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 네. 이 컨텐츠 개발에 굉장히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어요. 왜냐면 학기도 더 촘촘하고 다른 학원들에 네네. 비해서 그 다음에 해주는 것들도 많다 보니까 컨텐츠 개발을 매번 많이 신경 쓰게 되죠. 이 수준별 수업 교재 같은 경우에는 수준별로 네. 또 교재가 다 다릅니다. 경호학생도 이런 부분들에서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을 거예요. 국어 점법이나 수학 레벨업 수업도 굉장히 상위권이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저 기출은 솔직히 재수하는 사람들은 네, 고등학교 때 다 풀어봤죠. 그렇죠. 문제집을 뭐 살지가 많이 고민이 되는데 그 고민을 많이 줄여주는 교재들이 많이 줄여줬고 한 번 풀었어도 어떤 문제집이 있는지에 따라서 또 이제 문제 성격이 또 달라지잖아요. 네. 수학 레벨업에 그 문제가 적절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수원에서 어떤 파트에서 이런 개념을 좀 응용해가지고 나온 킬러 문항이구나 네, 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그 수준에 맞는 교재를 정확하게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게 사실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큰 그 메리트거든요. 교재로서도 그러기도 하고 수업 내용으로서도 그러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역사의 사명 특별한 학습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특별한 관리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저희 학원만의 특별한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이게 사실 학습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학습적인 부분들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어떻게 이걸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 관리 프로그램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 통합 관리 시스템이 저희는 있죠. 네, 학생 통합 관리 시스템은 각 학생마다 이제 프로그램상 파일이 하나씩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담을 하러 왔을 경우 그 네. 학생 이름을 딱 치면 기본 정보, 뭐 학습 정보, 생활 정보 이렇게 해서 거의 한 14쪽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 페이지에 정보가 뜹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 작년 성적이 어땠는지, 선택 과목이 네. 뭔지, 뭐 언제 입교했고 주소나 뭐 이런 게 뜨기도 하지만 네. 학원에서 보고 있는 자잘한 시험들, 네. 그 성적 데이터의 변화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24시간 먹고 자고 생활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잘 들어가는지 네. 아니면 학원에서 정해진 규칙들은 잘 지키고 있는지 네. 지키지 않았을 경우 벌점이 쌓이는 거, 네. 외출이나 외박하는 현황, 네. 그다음에 아프면 병원을 가죠. 네. 그러니까 병원 가는 횟수, 네. 그다음에 양호실 들어가는 거, 네. 그다음에 매점 사용하는 것까지 다 한 화면에 나오는 거를 선생님들이 다 체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가 상담하러 오면 선생님들 다 이걸 창을 열어요. 네. 그래서 아이에 대한 기본 정보 확인하고 상담을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학생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학습적인 부분과 생활적인 부분들을 이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한 번에 저희가 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은 저희가 일거수일투족이라고 해서 일거수일투족 프로그램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거수일투족이란 말이 좀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저희가 관리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플래너죠. 플래너를 네. 저희가 어떻게 관리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써야 돼요. 저희 학원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쓰는데 그냥 일기 쓰듯이 1교시에 뭐 했고 2교시에 뭐 했고 이런 거를 그냥 습관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거를 선생님들이 학과 담임 선생님, 전략 담임 선생님이 그렇죠. 주마다 돌아가면서 검사를 하세요. 네. 그리고 이 내용들을 보면서 선생님들하고 학생이 소통하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2달에 한 번 이거 집으로 보냅니다. 네, 성적표 함께 보내죠. 네네, 성적하고 같이 가고 부모님들 집에서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기숙학원에서 뭘 하고 지내고 있는지 네. 이런 거 보고 이제 확인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적표랑 함께 플래너랑 같이 가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플래너를 또 보니까 꼼꼼하게 잘 쓰고 또 열심히 하는 흔적이 보여요. 그러면 굉장히 또 신뢰를 또 아이한테 저희 학생한테 보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이렇게 학생들한테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일거수일투족 관리 중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 플래너고 지금 이제 테스트에 대한 부분이죠. 저희가 테스트가 좀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떻게 진행되죠? 네, 뭐 일주일에 이제 점심시간에 보는 미니 모의고사 3번 뭐 이런 거 네. 있고 단어 시험이나 듣기 평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렇죠. 과제로 주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1일 1독이나 뭐 주간 킬러 푸는 문제 이런 예. 거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선생님들이 수시로 체크하시고 점수 관리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공부했던 내용들을 매일마다 사실 테스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1일 1독 같은 경우에는 국어에서 독서 지문을 굉장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이걸 수능 볼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 지문들을 좀 잘 적응할 수 있게 그리고 이미 익숙하게 좀 만들어서 문제 풀 때 수월하게 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게 문제 푸는 양이 좀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네. 사실 미연에 좀 방지하기 위해서 주간 수학을 저희가 풀게 합니다. 자, 그리고 부모님들 가장 좀 궁금해하실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숙학원에 와서 어떻게 질문할까, 질문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좀 걱정이 있고 그러는데 질문은 저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네, 저희 이제 질문 시스템을 스마트 질문 시스템 이렇게 얘기한 거고 저희가 250명 정도 학원 규모에서 최대한 원활하고 아이들이 잘 활용하게 만들어 놨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일단 첫 번째 좋은 거는 기다리지 않아요. 그래서 입교를 그쵸. 하게 되면 본인한테는 학번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예약하는 시스템이 깔린 노트북이 있어요. 네. 그럼 거기에 본인 학번을 치면 선생님들이 그날 열어주시는 질문 예약 창이 떠요. 그러면 학생들이 거기다 예약을 하고 예. 본인이 질문 예약해 놓은 거 확인하고 예. 그 시간에 가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교무실에 줄 서서 기다릴 필요 없고 음. 본인이 독서실에서 자습하다가 예약한 시간에 가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질문이 잘 됐으면 선생님한테 아이들이 평가도 해요. 질문 음. 좋았다, 선생님들이 잘해주셨다 하면 별점도 주고 네. 그 다음에 그 시간 실시간으로 질문 현황판에 떠요. 그래서 네. 어느 선생님 질문 너무 많은데 그럼 오늘은 다른 선생님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질문 예약해도 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좀 질문했을 때 여러 가지가 도움이 되죠. 기다리지 않으니까 내 공부를 뭐 할 수 있는 시간적 부분도 좀 할애할 수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별점을 또 주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열과 성의를 다해서 질문을 또 받아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 개발한 스마트 질문 시스템은 너무나도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 강의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즘 친구들이 인터넷 강의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요. 거의 수업만큼 네. 이 인터넷 강의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 중요한 만큼 저희가 인터넷 강의도 굉장히 잘 관리를 하고 있죠. 네,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이게 요새 들어온 학생들은 코로나를 지나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더 인강에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의지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 물론 현강 위주의 학원이긴 하지만 예습 복습을 인강으로 하길 원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아무 때나 듣게 하진 않습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수업 빼고 인강은 못 들어요. 네. 본인의 자습 시간을 활용해서 인강을 듣는 거고 네. 아이들은 계획표를 짜서 선생님한테 냅니다. 네. 그리고 인강실이 별도로 있고 인강실에는 인강 매니저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신청한 시간에 출석을 하는지 확인하십니다. 네. 그리고 그 시간에 계획했던 강의를 듣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쵸. 특히 이제 어머니들 걱정하시는 거 컴퓨터나 태블릿을 앞에 뒀을 때 딴짓할까 봐 네. 걱정하시죠. 이거를 철저히 관리하고 만약에 규칙을 어겼을 때는 벌점도 크고 페널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이것도 효율적으로 성과를 내게끔 만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터넷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꽤 오랫동안 진행했던 강사선도 실명제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차피 저희는 현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현강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사실 높아야 되잖아요. 그럼 높아야 되는데 그 만족도에 높고 낮음은 저는 이제 강사분들의 어떤 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강사들을 채용하고 재임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학기가 끝날 때마다 학생들이 설문조사를 합니다. 선생님들에 대한 평가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들 기본적으로 평가받는 건 성적 향상도가 데이터로 나와요. 네. 그리고 저희가 탐구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성적을 공개를 많이 하죠. 근데 이거는 학생들이 보는 뭐 본인의 동기부여도 되겠지만 선생님들 성적 매기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과탐 과목이나 사탐 과목은 향상도를 직접 저희가 공개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좀 부담되시기는 하지만 성적을 기본적으로 올리지 못하는 강사는 재임용하지 않겠다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제 양질의 강의를 제공할 의무가 학원에서는 있기 때문에 네. 선생님 평가해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요즘에는 이 강사분들이 너무나 잘 가르치시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어쨌든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 중에 더 성적을 향상시키는 선생님들을 재임용한다 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한반복 기출 마스터인데요. 여기에 어쨌든 수능이라는 게 문제은행 형태로 많이 저는 이제 바뀌었다고 보여지거든요. 많이 쌓여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기출 문제를 얼마만큼 분석하고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수능에 대한 점수도 달라지고 성적 향상도도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프로그램, 기출 마스터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기출 마스터 프로그램은 진도에 맞는 기출 문제를 아이들한테 체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진도 나간 것만큼 진도에 대한 테스트를 한다. 네. 그 다음에 또 3주간 진도 테스트를 매주 했으면 그 달의 마지막 모의고사 직전이나 이럴 경우는 그 달 진도에 따른 진도 테스트를 기출문제로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기출문제는 저희가 문제은행에서 추출을 할 때 난이도를 조정해서 뽑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기출문제를 풀어야 할 아이들의 등급대가 있기 때문에 뭐 5등급 이하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참여하게끔 하고 네. 4등급 이상의 학생들은 선택하게끔 하죠. 네. 기출을 완벽하게 마스터했을 때 올릴 수 있는 등급과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더 잘 알고 아이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6평 전, 9평 전까지 좀 집중적으로 시켜서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것들은 챙기고 개념에 구멍이 났거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게 저희가 무한 반복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거를 반복적으로 시킨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이제 매주, 매월 네. 계속적으로 진행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일정 등급, 5등급 이하 학생들은 사실 의무적으로 계속적으로 풀게 할 거고 4등급 이상 학생들은 선택적으로 나는 좀 더 풀고 싶다 하면 선택해서 언제든지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출 마스터를 통해서 학생들이 나의 실력이 정말로 향상되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 학원만의 특별한 관리에 대한 얘기를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특별한 생활적인 부분들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는 특별한 생활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건데요. 기숙학원이다 보니까 이 생활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지내는지 부분들 굉장히 궁금해 하시죠. 먼저 특별한 학습에 대한 공간을 이야기할 건데요. 저희 학원은 이 교실과 독서실과 인강실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네, 특히 이제 수업은 같이 듣습니다. 남학생, 여학생 선택 과목 네. 같을 경우, 뭐 수준이 같을 경우 같이 수업을 듣죠. 네. 그렇지만 많은 시간을 지내는 자습 공간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네. 1층 독서실은 여학생, 그렇죠. 2층은 남학생이 사용하고요. 네. 인강실은 3층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인강을 듣고 싶다고 해도 내 독서실 자리에서 듣는 거는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인강은 신청했을 경우 인강실로 이동해서 거기서 듣고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인강실 안에 태블릿 보관함이 있어요. 그 안에 태블릿을 다 듣고 나면 그 안에 보관을 하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태블릿을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학습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공간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조금 효율적으로 그리고 공부할 때도 집중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은 식단을 보도록 할까요? 기숙학원의 어떤 낙은 또 먹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네. 어머니들이 이제 제일 걱정 많으시고 그쵸. 챙겨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네. 먹나 걱정이 많으실 텐데 저희 학원 특징은 이제 선택 식으로 나온다는 이게 게. 선택할 게 메뉴가 그렇죠. 많아요. 그래서 아침도 뭐 밥 먹어도 되고 뭐 네. 토스트 먹거나 죽 먹어도 되는 거고 점심은 전주에 미리 메뉴 보여줍니다. 네. 니네가 뭐 먹을래? 그러면 한식을 네. 먹을 건지 뭐 기호식 먹을 건지 체크해 놓으면 그대로 식당에서 준비해 주세요. 네. 그다음에 뭐 저녁 같은 경우도 한식을 먹을 건지 아니면 밥 먹기 부담스러운 학생들은 뭐 샐러드백 먹어도 됩니다. 네. 주로 이제 여학생들이 이거 많이 신청을 하고요. 네. 저녁 이후에도 간식이 제공되죠. 그래서 네네, 간식은 뭐 저녁 시간 이후에 이제 나눠주고 학생들이 원하는 뭐 쉬는 시간 이런 때 이용해서 먹어도 됩니다. 네. 자, 다음은 정규 외출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희가 정규 외출은 이따가 뭐 생활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저희가 3박 4일 이렇게 나가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럴 때마다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지역으로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려오게 됩니다. 버스에는 선생님 같이 타고 내려가세요. 네네. 그리고 선생님들이 내려주시고 타고 올라오시는데 네. 이 외출을 다 나가는 게 의무는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남아서 공부해도 되고 네. 3박 4일이지만 1박 2일이나 2박 3일 만에 들어와도 괜찮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지역, 경기 지역은 이렇게 조기 복귀도 많이 하죠. 네네. 자, 지역구 쪽으로 좀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뭐냐면 충청 지역은 대전이나 천안 지역 저희가 차량 제공이 되고요. 전라 지역은 전주와 광주 이렇게 저희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는 잠실, 부천, 성남, 일산 쪽 이렇게 차량 제공이 되고요. 경상 지역은 대구, 부산, 창원까지 차량 지원이 됩니다. 250명 규모에서 이렇게 차량 지원을 하고는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 학원이 유일한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학원에서 만점자가 나왔죠. 네, 2년 연속 만점자 나온 적 있고요. 네. 네. 이렇게 사실은 만점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저희 학원의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만점자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미 되어 있다라고 사실은 뭐 보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특별한 생활적인 부분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들은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특별한 생활보다 또 좀 더 자세하게, 그러니까 일상적인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식 주 휴가 있네요. 저희가 단체복 입고 생활하죠. 네. 일단 학원에 들어오면 단체복이 제공됩니다. 네. 그러면 최소한의 사복이 뭐 허용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로 단체복 입어야 돼요. 네. 단체복 입는 게 규칙이고 그 다음에 숙소 청소는 매일 선생님들이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네. 빨래는 기숙사 층마다 정해진 요일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세탁 바구니를 세탁실에 가져다 놓으면 위아반 선생님들이 세탁해서 건조까지 해주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특별한 생활을 저희가 설명할 때 식사적인 부분, 그러니까
급식에 대한 부분들은 다 설명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생일 파티나 네. 그리고 뷔페는 모의고사 본 저녁에 대부분 뷔페를 하고요. 그리고 스페셜 메뉴 같은 경우는 치킨 피자 데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자는 거, 그리고 이제 뭐 병원 가는 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하죠? 일단 숙소는 2인 또는 3인실입니다. 네, 단층으로 돼 있죠. 네, 1층 침대가 2개, 3개 있는 방이고, 네. 뭐 베란다도 있고, 뭐 숙소에 네. 욕실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넓어요. 생각보다 기숙학원 치고는 방이 넓은 사이즈고, 네. 그 다음에 뭐 한 달에 한 번 뭐 소독하고 방역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원하는 학생들은 10월쯤에 단체로 독감 접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숙학원 생활하다가 아플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본인들이 응급약은 가지고 있지만 네. 응급약으로 해결이 안 되겠다 판단이 들면 네. 아침에 인원 점검할 때 선생님한테 병원 신청을 해야 돼요. 네. 병원을 신청하면 선생님이 인솔해서 저희 여기 근처 병원에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네. 병원 진료 끝나면 부모님께 연락 드립니다. 병원 진료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휴식에 대한 부분인데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일단 자유시간이 있어요. 토요일날은 3시 반부터 한 5시 정도까지 자유시간이고, 일요일은 7시 반에 기상을 해서 9시 반까지 좀 숙소에서 뒹굴뒹굴 할 수도 있고, 좀 더 잠을 잘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운동해도 되고, 네, 매점을 가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한 번씩은 3박 4일 휴가가 있습니다. 당연히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자습 관리 해주고 식사 제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굉장히 좀 궁금해 하시죠. 기숙학원은 하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월요일부터 먼저 토요일 한번 잠깐 보도록 할까요? 6시 반에 기상이죠. 네, 6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씻고 7시 40분까지 교실로 가야 돼요. 1교시가 몇 시에 시작이 되죠? 8시에 시작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업하고 자습이 섞여 있겠죠. 요일마다 조금 다르죠, 시간표가. 네. 그리고 점심 먹고 또 인원 점검하고 점심 체크타임 시간이 있어요. 테스트하는 시간. 네. 그다음에 또 저녁 먹고 그리고 잠자리는 11시 20분에 숙소로 가요. 그다음에 12시에 다 싹 불 끄고 잡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1교시부터 8교시까지 수업이 있다고 해서 풀로 다 전부 다 사실 수업이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전체 다. 중간중간 수업이 있고 자습이 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시 반부터 11시 20분까지는 자습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일요일 잠깐 보도록 할까요? 일요일은 아까도 말했지만 아침에 7시 반에 기상은 하지만 9시 반까지 자유시간이에요. 숙소에서 더 자도 되고 나와서 공부해도 되고 네. 자유롭게 시간을 좀 쓰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10시부터 수업이 시작되는 거고 네네. 수업이 있을 수도 있고 특강이 있을 수도 있고 다 자습만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일요일은 좀 더 일찍 잠을 자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 일과를 봤고요. 지금 이제 설명할 건 차량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당연히 정기 외출 때 저희가 이렇게 가는 것과 오는 거 다 차량 제공을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수시 지원, 그러니까 네. 수능 전에 보는 수시 지원, 논술이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차량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신검을 받으러 가죠. 올해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단체로 접수를 해서 수원병무청에서 신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수능날 차량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할까요? 이제 학생들이 한 입교하고 3, 4월경에 주소 이전을 해요. 그렇죠. 물론 징병검사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원서 접수 기간이 있으니까 학원으로 웬만하면 주소를 옮겨서 원서 그렇죠. 접수 같이 합니다. 네. 단체로 광주시 교육청에 가서 원서 접수를 하고 이 근처 학교로 시험장 배정을 받아요. 네네. 그리고 수험표 받고 수능날 아침에 학원에서 도시락 다 싸서 수능장 데려다 주고 시험 끝나면 데리고 온 다음에 그날 짐을 다 챙겨요. 네. 수능날 짐 다 챙겨서 수능날 밤에 다 내려갑니다. 네, 지방 맞습니다. 그 외출 때 나가는 차처럼 지방에 내려가는 거예요. 네네네. 그게 1년 과정이 마무리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기타적인 부분들 말씀할게요. 전화 통화는 어떻게 진행이 되죠? 전화는 일단 핸드폰은 갖고 들어와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반별로 보관함이 있고 거기에 이제 맡겨놓죠. 그리고 네. 외출 나갈 때만 줍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외출 갔다 오면 또 보관을 하는 거고 그럼 네. 그 사이에 전화 통화는 어떻게 하냐? 네. 학원에는 콜렉트콜 전화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정해진 요일과 시간이 있죠. 네. 그때 부모님께만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체크카드를 하나 좀 발급을 해주죠. 예, 원하면 발급해 주는 거고요. 네. 학원 안에는 하나은행 ATM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용돈을 찾아서 쓰는 형태고
용돈의 용도는 외부 교재를 사고 싶은데 서점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네, 그렇죠. 저희가 정해진 요일에 신청을 받는 날이 있으면 단체로 서점에 신청해주고 그 책이 오면 그 돈을 낸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매점이 있죠, 저희 학원에. 그러니까 네. 매점에서 뭐 간단한 과자나 음료수,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 매점에 키오스크 충전을 해야 돼요. 네. 그 돈을 사용한다가 용돈 사용하는 곳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종교 활동이 있습니다. 종교 활동은 지금 기독교만 가능하죠. 네, 일요일에 목사님이 오세요. 네, 네. 그래서 원하는 학생들 예배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독서실 자리가 주어지고 2달에 한 번씩 독서실 자리가 바뀝니다. 그리고 주간, 야간 선생님들이 상시 관리 감독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생활적인 부분들을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저희 12월 시작반에 대한 모집 요강부터 시작해서 컨텐츠, 그리고 특별한 학습, 관리 생활, 그리고 저희 자세하게 어떻게 또 역사적 사명에서 생활하는지 이 부분까지 전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12월 시작반에 대한 설명회를 다 마무리했고요. 지금은 저희 학원에 대한 연역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역사적 사명이 원래는 아니었죠. 네, 용인 종로로 18년 계속 이제 기숙학원이 있다가 올해 5월에 이름만 바뀌었어요. 역사적 사명 기숙학원으로 이름이 바뀐 거고 내년이면 19년 차 기숙학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신생학원이 아닌 굉장히 오래됐고 그리고 노하우도 있는 그런 학원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정말 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2025학년도 12월 대입 시작반 설명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의 전화 주셔도 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